청와대가 지난달 핵추진 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해결료 구입을 미국 정부에 타진했다는 설이 제기된 가운데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박진원 하늘솔루션 통합설계실 박사가 지난해 발표한 미 해군 원자력 추진 프로그램으로부터 얻은 미래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한 기술 및 정책적 교훈 논문에 따르면 핵추진 잠수함은 이동성, 유연성, 지속성 측면에서 재래식 추진 잠수함과 비교할 수 없다. 핵추진 잠수함은 기관용 산소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연료 우려 없이 장기간 고속으로 상항 항해할 수 있다. 반면 전기 추진 잠수함은 주동력인 축전지 충전과 함내 환기를 위해 보통 하루에 1에서 2회 이상 스노클 항해가 불가피하다. 이 경우 잔망경과 스노클 마스트를 해상에 노출해야 하므로 레이더에 탐지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은밀한 작전이 불가능해진다. 핵추진 잠수함은 늘어난 임무기간만큼 다양한 무기를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다. 또 극지방 얼음 아래를 통한 대륙간 이동 등 최대의 전략적 기동 능력으로 장기간 세계의 모든 해양을 다닐 수 있다. 해수를 전기분리하면 공기와 물을 무한 생산할 수 있어 장기간 독립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실질적인 작전 일수는 승조원을 위한 식료품 양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핵추진 잠수함은 우리 해군을 위해 해상교통로 보호, 항모전투단 또는 원정 타격단 보호, 적에게 전술적 모호성 초래 등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우리 군은 이미 2000년대 초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국방부는 362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무제한 잠항이 가능한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해 전략자산으로 활용하려 했다. 하지만 적당 수조원에 이르는 획득비뿐만 아니라 막대한 수명주기 운영 비용,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동의, 국민적 합의, 국내 원자력 기술에 대한 막연한 불신 등으로 좌절됐다. 그 후 수년이 흘렀고 이제 우리 군은 잠수함 개발 역량과 원자력 기술을 크게 향상시켰다. 우리 군은 1970에서 1980년대 돌고래급 잠수정을 시작으로 1990년대부터 209급, 214급 잠수함을 독일로부터 도입해 운영해왔다. 2000년대부터는 장보고 3급 잠수함을 독자 설계해 건조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재래식 잠수함 설계, 건조 역량을 인정받아 2011년에는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수출하는 등 세계 5대 잠수함 수출국의 반열에 올랐다. 원자력 분야에서도 1978년 고리발전소를 시작으로 지난 40여 년간 많은 발전소를 건설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경험이 쌓였다. 1990년대부터 세계 각국에 원자력 기자재를 수출했고 2016년에는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출했다. 다만 실제 핵추진 잠수함 개발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육지에 고정 설치되는 원자력 발전소와 달리 핵추진 잠수함은 파도, 조류, 바람이라는 열악한 해상이나 수중 환경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 박진원 박사는 승조원들이 원자로가 설치된 함내에서 오랜 시간 근무해야 하며 어려와 유도타니 난무하는 전투 상황에서 위험한 원자로를 탑재하고 급격한 기동을 해야 하는 3차원 운동을 해야 하는 대형 플랫폼이라며 무엇보다 국제사회와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체계적이며 꼼꼼한 기술과 정책적 계획이 선행되고 실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럼에도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막으려면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태영 한국해양대 교수는 2017년 북한 SLBM 위협 증대와 한국군의 대비 방향 논문에서 북한 잠수함의 치명적인 SLBM 발사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북한 잠수함 기지 수역에 의신하면서 모항에서부터 잠수함을 추적 감시하다 SLBM 발사 징후 포착 등 필요시 격침까지 해야 한다며 이런 작전을 더욱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기 추진 잠수함보다 구성하지 않고도 장기간 작전이 가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대잠작전 능력 강화의 핵심은 수중에서 잠수함을 탐지하고 격파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무기체계인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돼야 한다며 완벽한 협동작전을 위해서는 장시간 작전이 가능한 P8 해상 초계기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북한 SLBM 위협에 대응, 핵추진 잠수함 전력 갖춰야. 자유한국당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북한 SLBM 도발 대응 간담회에서는 북한의 SLBM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전력 등을 갖춰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안이 이어졌다. 문근식 한국 국방안보 포럼 국장은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며 특히 SLBM은 핵무기의 결정체다.
육상의 모든 핵무기는 감시를 받아서 물속에 감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북한이 SLBM 개발에 성공했다고 판단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SLBM 대응 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한미 연합자산 동원해야 한다며 특히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 미국 오하이오급 원자력 잠수함 한 척의 위력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탄 1600발의 위력과 같다고 강조했다. 양욱 한남대 겸임 교수는 김정은이 핵과 특수부대 위주의 비대칭 전략을 앞세우면서 주변국을 정치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고 있다며 북한은 핵전력의 3요소인 전략폭격기, ICBM, SLBM 중전략폭격기는 없지만 곧바로 ICBM과 SLBM으로 넘어갔다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한미 정밀 타격 능력 독점 시대는 끝났다. 한국의 정밀 타격 우위는 끝났다며 우리도 다른 비대칭으로 북한을 제압해야 하며 중요한 비대칭 수단인 한미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는 핵추진 잠수함을 갖는 게 킬체인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핵추진 잠수함 3척만 있으면 완벽히 할 수 있다며 핵잠수함을 위한 국내 법 및 협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윤식 여의도 연구원 연구위원은 북극성 3형은 잠수함에서 은밀하게 발사하는 궁극의 무기로 영내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라면서 SLBM은 사실상 핵무기 체계의 완성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지난 2일 북극성 3형 신형 SLBM 발사에 성공하면서 북한은 소형 핵탄두와 ICBM, SLBM을 동시에 갖게 됐다며 핵은 핵으로서만 대응할 수 있는데 독자 핵무장으로 갈 수는 없는 만큼 전술핵 배치를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 의장, 원유철 당국협의교안보 특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제 이슈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한반도 위기 한국의 대응 방향 상황. 한반도에서 다시금 대규모 군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제2의 한국전쟁 발발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가 위기 상황에 봉착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이제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으며 여기에 직접적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 미국이 강경 대응 기조를 점령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2006년 10월에 첫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6년 9월까지 총 5차례의 핵실험을 거치면서 핵력량을 다져왔다. 북한은 또한 지난 7월 4일과 28일 2차례에 걸쳐 화성 14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치르면서 핵폭탄의 장거리 투발 수단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북한의 두 번째 ICBM 시험 발사 직후인 7월 말에는 미국 국방정보국이 기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핵폭탄 소형화에도 성공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즉, 미국은 북한이 핵폭탄을 탄두 형태로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북한이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마저 완벽하게 습득할 경우 북한은 명실상부한 핵무장 국가가 되는 것은 물론 미국 본토의 대부분을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도 갖게 된다.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직접적인 도전과 위협으로 등장하였다. 북한의 실제적 핵위협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넘어 미국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ICBM 시험 발사를 응징하기 위한 우선적 조치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냈다. 8월 5일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 2371호는 UN 회원국들이 북한의 석탄, 철, 납, 수산물 등의 수입과 북한의 신규 해외 노동자 유입 등을 일절 금지토록 하는 초강경 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8월 7일 최고위급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 성명을 통해 미국의 제재결의 도출은 범죄라고 규정하고 그 대가를 1100배로 결산하고 최후 수단도 서슴지 않겠다고 위협했다. 북한의 강력한 반발에 대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월 8일 미국 뉴저지 주의 휴가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미국을 더 이상 위협하지 말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금껏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초강경 발언을 내뱉었다. 북한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고에 또다시 반발하여 8월 9일과 10일 양일간에 걸쳐 북한 전략군사령부 명의를 통해 미국의 동아시아 태평양 핵심 군사기지인 괌에 대해 화성 12형 중장거리 미사일 4발로 호위 사격을 검토 중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번 나의 경고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고 재차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미국의 군사적 해결책은 이미 확립되어 있고 또 장전되어 있다면서 북한이 괌을 비롯한 미국 영토와 동맹국들에게 공격을 가할 경우 곧바로 응징할 것임을 강력하게 언명하였다. 북한 핵무장 능력의 급속 진전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대응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나 작금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경고 발언은 해리 트루먼 대통령 이후 미국 역대 행정부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매우 공격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다. 트루먼 대통령은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직후 가진 대국민 연설에서 일본이 항복하지 않으면 파멸의 비를 맞게 될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했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예외적인 사례였으며 이후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적대국들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군사적 수단의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냉철하고 조율된 언행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원색적이고 강력한 경고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기질에도 일부 연유하겠지만 그만큼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위협을 매우 중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과 북한 간에 오고 가는 말폭탄이 실제 무력 충돌로 이어질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현 시점에서 미국과 북한이 군사적으로 격돌할 경우 양자 모두 잃을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결국 북한 정권의 소멸과 북한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지만 전쟁의 현장에 갇힌 한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희생과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북한 간의 극한적 대립이 수사적 공방을 넘어 물리적 격돌로 격화 및 변모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벼랑 끝 전술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에 끝내 맞설 경우 한반도는 관련 국가들의 당초 의도와 관계없이 제2의 한국전쟁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에서 구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가져오는 방법은 무엇인가? 해법 찾기는 남북한을 비롯하여 한반도의 주요 관련 국가들이 각기 처한 전략적 상황과 구도에 대한 냉철한 분석에서 출발해야 한다. 즉,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개발에 집착하게 된 배경과 목적,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한국이 지키고 관철해야 할 국가 이익을 살펴본 여후에 한국의 대응 방향을 강구할 수